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꼭 40년이 되는 날입니다. 펜앤마이크의 김용삼 대기자가 쓴 글을 소개해드리며 국민, 국가, 미래만을 생각했던 박정희, 서거 40주년에 되새겨보는 박정희 정치, 그런 제목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에 영웅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합니다라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10월 26일 서울시청 대한문 앞 광장에 모여서 박정희 혁명정신 이어받아 대한민국 해체 세력 몰아내자는 광고였습니다. 광고를 보고 가슴이 뭉클했던 적은 근래 처음이었습니다. 박정희의 혁명정신은 한마디로 반공정신이었고 방첩정신이었습니다. 반공으로 대한민국을 구하고 방첩으로 안보 기반을 튼튼히 하자는 것이 5.16 혁명의 핵심 정신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가치관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큰 혼란을 겪으면서 문재인 하야, 탄핵 무효, 종북 척결을 외치는 이유는 국민 모두가 박정희의 혁명 정신을 까맣게 잊었기 때문에 빚어진, 그래서 생긴 일들을 규탄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 중에 국민들에게 인기 없는 정책들만 추진했습니다. 1964년 전 국민이 거국적으로 반대하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비롯해서 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을 비롯한 중화공업 건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그분이 하는 일마다 반대 또 반대, 결사 반대들을 외쳤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구한 위대한 결단이었다고 하는 한일 국교 정상화도 그때는 전 국민의 거국적인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격렬했던 반대 시위는 민선 대통령에 당선돼 갓 출범한 박정희 정부를 뒤엎을 기세였습니다. 그때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학계, 문화계, 종교계, 언론계, 심지어 예비역 장성들까지 나서서 한일협정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굶주리는 국민들 밥 좀 먹이자고 나서서 칼을 빼들었지만 지식인, 지성인, 언론인 등 먹물들이 앞장서서 박정희의 모든 정책에 결사 반대하고 나섰던 겁니다. 그때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일본 전국시대의 혼란을 종식시킨 오다 노부나카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백성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라. 그것이 통치의 최고 덕목이다. 박정희는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뒤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릿고개를 없애고 수출로 나라를 세우자. 배부르고 등 따신 양반 지주계층의 후손으로 구성된 정계와 지식인, 대학생들이 민주주의는 신이라고 떠받들 때에 박정희의 신은 세끼 밥이었던 겁니다. 박정희에게 있어서 배고픈 국민들에게 세끼 밥을 먹인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신성한 행위였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1961년 언론 보도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해 봄 곡창지대인 전라남도에서만 16만 4천 호에서 94만 6천 명이 대책 없이 밥을 굶고 있었습니다. 인권, 민주, 평화, 자주 모두 이런 아름다운 고상한 용어지만은 진정한 인권과 민주, 평화, 자주는 국민들의 세끼 밥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과제라는 것을 먹물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비극이었습니다. 1967년 제6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정희는 빈곤과 부정, 부패와 공산주의는 우리의 3대 공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한 빈곤, 가난에서 국민들을 해방시키자는 것이 박정희 혁명의 두 번째 핵심 뼈대였습니다. 그는 입으로만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키지 않지만 원수의 돈을 끌어다라도 굶주리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자면서 만주 군관학교 선배 정일권을 중일대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경협 자금을 들여다 개발하고 건설에 썼던 겁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도 나라가 망하면 국민들은 망국노가 됩니다. 국가안보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늘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강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재임 시절 김일성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해 여러 차례 도발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 1970년 6월 22일 현충문 폭파 사건,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식장에서 있었던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이 그겁니다. 김일성이 박정희를 암살하지 못해 안달을 했던 이유는 박정희만 없다면 남조선 해방은 식은죽 먹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김일성이 도발하면 처절하게, 철저하게, 잔인하게 복수했습니다. 따라서 김일성은 박정희를 암살할 틈만 노렸던 겁니다.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박정희는 측근에게 말했습니다. 월남이 공산당에게 먹혔는데 북한은 베트콩보다 더 무서운 존재다. 나라가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는 다른 문제로 비판을 받더라도 나라부터 구해놓고 봐야 한다. 경제발전과 자주국방만 이룩해 놓는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말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아서 물러날 것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다려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주한미군 철수, 자기 나라는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 총알 한 발 만들지 못하는 한국. 박정희는 이 난제를 돌파하고 자주국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중화공업을 선언했고 극비리에 원자폭탄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핵개발 프로젝트는 프랑스와의 원자력 협정을 맺어서 추진했습니다. 프랑스 기술진의 지원을 받아서 원자폭탄을 설계하고 재처리 시설 기술 도입을 추진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로부터는 원폭의 원료인 플루토늄 확보를 위한 시험용 원자로 도입을 극비리에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1974년 인도의 핵실험 후 폭풍이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미국은 프랑스와 캐나다의 압력을 넣어서 박정희의 핵개발에 족쇄를 채웠습니다. 박정희는 1976년 1월 핵개발 포기 선언을 합니다. 미국의 압력으로 재처리 시설과 연구용 원자로 도입이 좌절된 지 1년쯤 지난 뒤에 1976년 11월 박정희는 원폭 개발 재개 명령을 내립니다. 지난번에 실패를 분석한 뒤에 전략 전술을 바꿨던 겁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재처리 기술과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얻기 위한 연구용 원자로를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이때부터 극비리에 본격적인 핵개발이 재개됐습니다. 1979년 농축과 재처리 부분을 제외한 원자력 산업기술 자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재처리 설비를 할 수 있는 설계까지 끝냈습니다. 이 무렵인 1979년 9월 10일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박정희 정권 타도를 외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정부 타도를 위해 군부 쿠데타를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카터 행정부에 박정희 정권 타도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여당인 공화당은 이것을 문제 삼아서 김영삼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강행했습니다. 그 후로도 김영삼은 박정희 정부를 타도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에는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 미국 대사와 함께 오찬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꼭 40년 전인 그날 저녁 궁정동에 있는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박정희는 김재규에 의해 시해를 당했던 겁니다. 그때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는 민주화를 위한 의거였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짓거려 대했지만 그가 쏜 것은 유신의 심장이 아니라 완성 단계에 있던 핵무기를 파괴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북한의 핵인질로 만든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 역사의 대역죄인이 된 겁니다. 2019년 10월 26일 오늘 우리는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해 이승만 광장으로 명명된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까맣게 잊고 퇴색해버린 박정희의 혁명정신, 멸공과 방첩을 가슴속과 뼛속 깊이 되새기고 새로운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결의에 불타고 있습니다. 이제 어둠이 걷히고 찬란한 새 아침의 태양이 떠오를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